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후생경제학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효율성이 문제가 된 또 시장 실패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4절에 해당하는 공평성, 특히 분배의 공평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평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효율성과 달리 딱 부러지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 6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고요. 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 자원이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공평한 분배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경제학자들이 공평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공평성 문제는 좀 관심이 작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이긴 해요. 근데 약간 정답이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공평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평성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공평한 분배라고 할 때 우리 탁 드는 생각은 뭡니까? n분의 1로 똑같이 놀아가는 거, 그게 이제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완전히 균등하게 놀아가게 되는 거, 이게 공평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균등한 이퀄로 분배되는 게 공평한 이퀴더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공평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똑같이 놀아가는 거 그 이상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르게 나눠줘야 공평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 균등이 공평하다라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평성의 의미는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볼게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낭비만 없으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평성은 복합적인 개념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가보시면 공평성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는 거지. 야, n분의 1로 놀아가는 게 공평하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분배받을 때, 야,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냐? 이게 뭐 좀 더 우리가 봤을 때는 공평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데 누군가가 많이 기여해서 많이 가져가 버리면 그건 또 공평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공평성 모습을 이렇게 확 한마디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합의된 걸로 보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첫 번째 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게 이퀄리티 해서 평등성, 요게 이제 공평성에 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분배할 때 고르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요게 이제 평등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외향이나 능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피상적인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게 공평성의 요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거기 보시면 정당한 권리, 요게 이제 또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자, 그래서 정당한 권리가 뭐 어떤 식의 의미냐 하면요, 거기 보시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요, 각자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만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막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떠맡도록 강제되면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정당한 권리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은요. 거기 보니까 fair, 공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성. 자, 거기 보니까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규칙, 룰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불편부당 이런 게 없어야 돼. 차별 대우라든가 불편부당 이런 것들이 없어야 이게 바로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 이런 얘기들은 뭐 철학적인 얘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우리 언어 습관에서 공평하다라는 거와 공정하다라는 말이 약간 비슷해요.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의 요건으로 공정한 분배, 공정한 세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분배 상태가 각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게 가야지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아니 자격 요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독차지하는 상태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럼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저자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바로 능력이나 노력 또 물질적 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받을 만한 자격 능력이 있으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군요.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군요. 오케이? 더 나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평한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이 골고루 잘 충족되어야지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보면 거기 밑에서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서로 충돌해서요. 그중에 어떤 조건이 부득이하게 포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한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튼 가중치를 둬가지고 적절하게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챕터 8장에서 다시 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69페이지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또 분배 공평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실에서는요. 이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에 좀 뭔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충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공평성까지 개선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두 개가 상충관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공평성을 이제 저해하기도 하고요. 공평성을 위해서는 효율성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차차 뒤에 앞으로 많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뭐 간단한 것만 살펴본대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어떤 정책에서 나오는 긍정적 효과가 다른 쪽의 부정적 효과로 상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 위반 단계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쪽에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능한 한 잘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언제나 무조건 상충된다고 표현하긴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충된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아니 두 개는 상충된다고 하기보다는 보완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배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공평성이라는 것은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그리고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거래 가지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평하다라는 것을 언급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약간 정답은 없으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로 공평하게 정의 내려가지고 공평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평성은 효율성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공평한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챕터 8장에서 좀 더 다시 다루게 될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요. 우리 보상의 원칙 해가지고 5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